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1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 러브코치의 이천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늘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 돼서 환하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분이죠. 윤경 씨 함께 하시겠습니다. 윤경 씨. 네, 저 왔습니다. 윤경이도 왔어요. 자,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틴어 속담에 보면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우, 아찔하고 좋은 말 아니에요? 진짜 돈을 갖고 싶어요. 네. 진짜 애인을 갖고 싶어요. 진짜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믿으세요. 가질 수 있다고. 야. 그리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 전화로 상담받으시고 그 방법을 모색하시면 갖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12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와 전화 통화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그 물꼬를 확 여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저희와 함께 고민도 해결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달려갑니다. 야, 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그죠? 예. 나 왜 이렇게 멋진 말만 하지? 아, 그러니까요. 원래 그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말씀까지 너무 아름답게 하시면은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부터 예. 이쁘지 않았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자꾸 예뻐지네. 아니 그럼 그 겉모습은 의료 네네. 기술로 네. 이런 그 아름다운 화술은 어디서 나름 또 노력을 하신 근데 겁니까? 제가요 사실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디스하기 어려운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우리 철희 씨는 날 때부터 그렇게 원래 칭찬에 후한 남자인지 아니면 여러 여자들한테 좀 흘리시는 그런 분이신지 궁금해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냥 대우? 예. 근데 또 네. 유독 한 분에게는 제가 좀 못하는 분 알고 계시죠? 누구? 누군지는 뭐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그 이분 네. 의상이 네. 예, 오늘 정말 그 군악대 의장 아. 단장님 같은 의상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례할 누굴까요? 뻔했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 이 러브 코치의 또 이 단장님이 되주셔서 네. 여러분 마음을 속속들이 함께 해주실 루나 선생님 함께 하시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MC들이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눈꼴 시렵게 하는데 제가 진짜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감기가 아니고 콧물이 흐르긴 또 처음입니다. 그 철희 씨가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쁜 여자 앞에서만 저렇게 하고 좀 약간 얼굴이 아니다. 좀 또는 이제 체격이 좀 여자 같지 않다 이런 사람한테는 유독 조금 많이 좀 B급 남자 내지는 아주 산티나는 남자 내지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외모를 가졌다 내지는 저보다 좀 체형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철희 씨를 저와 함께 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루나입니다. 예. B급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B급. 예, 저는 B형 남자에 가까운 남자이기 예. 때문에 B급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 정육점에서 도축하고 난 다음에 A급, B급 도장 찍잖아요. 예. 언제 힙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장 받은 기분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래도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에게 A급으로 대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도 A급이라는데 그 소문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분 의상이 네. 정말 남다르세요. 저는 네. 이 뉴욕타임즈 네. 그 잡지 입고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의상부터 정말 남다르신 분. 네.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함께 하실 심재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겸 MC 까꿍 심재욱입니다. 저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네. 네. 와, 오랜만이라고요? 네. 예전에도 오셨었나요, 그럼? 예전 여기 ETN 연애스테이션이라는 프로에서 방송인 조용구 씨와 함께 까꿍이라는 제 닉네임이 여기에서 처음 생긴 거였거든요. 야,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일단 뭐 지금도 공기는 약간 탁하네요. 약간 탁한데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쭤뵙고 싶은 게 그 까꿍이라는 네임은 그러게요. 어떻게 그 만들어지신 네임입니까? 아니, 까꿍이라고 하기엔 지금 너무 이제 연세가 네. 조금. 그렇죠. 예.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까꿍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색달랐고 네.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이 뭐 붐, 뭐 딩동, 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까꿍이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까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조금 이제 웃는데 그게 이제 약간 비웃음처럼 이렇게 한쪽만 약간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왠지 까꿍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고민 하나도 없는 순수한 아이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이미지였는데 우리 심지혁 씨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를 인생을 얼굴에 탁 풍기고 오는 듯한 그 느낌? 오늘 참 재밌는 2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원래 또 그 여기 ETN에서 방송을 또 하셨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오늘 고향에 돌아오신 심정으로 와. 풀어 나가실 이야기, 네.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 있으실 텐데요. 그 고민들 중에서 내가 진짜 오늘 처음 인사드린 그 말씀 그대로 무언가 갖고 싶은데 안 된다.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수능철이잖아요. 공부, 성적 올리고 싶은데 안 된다라든가 우리 아이 정말 마음을 잡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겉돈다라든가 남편이 집으로 안 들어온다. 이 시간까지 TV 보고 남편 기다리고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예, 그럴 때 마음을 잡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바람 끼는 내 남자친구 어떻게 버릇을 고칠까라든가 이런 많은 고민들 저희 전화번호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깊숙하게 메뉴판이 펼쳐져 있거든요.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1번 누르시면 그 생방송 안에서 이 많은 고민들과 이야기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따로 있죠.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그 방송 중에 차마 못다 하신 이야기들 저희가 2번을 통해서 깊게 심도 있게 함께 얘기를 들어드리고 있고요.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애 상담, 네. 이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3번에서 연애에 관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이 고유번호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직접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과 깊은 말씀 나누실 수 있으니까 2번, 3번, 4번을 통해서 네. 또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이 러브코치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러브코치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방송 안에서 루나 선생님하고 상담을 충분히 하셨어도 나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예. 24시간 내내 열려 있으니까 4번으로 해서 지정번호, 루나 선생님의 지정번호 딱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이렇게 왔을 때 네. 느낌 자체가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전화로 하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예. 야, 이거 알게 되니까 이제 전화로 조금 목소리 이렇게 들었다가 나중에 제 목소리 같으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이든지 간에 툭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겠네요. 굉장한 네. 장점이죠.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고민이 생기면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소문이라는 게.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다 알아 이미. 동네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그 이야기가 네. 나중에는 제가 범죄자가 돼 있고 그렇죠. 네, 죄인이 돼 있고 그렇죠. 네, 정말 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은요, 정말 그 고민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전문적으로 뭐 색채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그림 명화 카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의 수사학, 뭐 그런 심리학 이런 공부를 하신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고요. 또 2번을 통해서, 3번을 통해서, 4번을 통해서 100분의 상담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여러분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 보이잖아요. 그죠? 재욱 씨. 네. 저 그림 중에서 유독 눈에 쏙 들어온다 하는 그림이 혹시 있으셨나요? 이 그림 중에서. 네. 저는 별. 우와, 별이. 별이요. 오. 아니 그간의 게스트분들이 저 누드 세 번째 누드 그림만 그렇게 밝히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 분들께서 거의- 유독 저 예. 그림만 고르셨어요. 예, 10명 중에 야밤이라. 9명이 이걸 고르시고. 아, 죄송한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예. 지금 저걸 확실하게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지금 별이 보여서. 아니에요. 너무 잘 고르신 거예요. 한 그림 딱 예. 고르셨구나. 그죠? 네. 아 근데 원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네. 예, 별, 스타 항상 꿈꾸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별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그 네. 별을 고르는 사람들은요 보통 목표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 또 별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는 우리 눈에 정말 눈곱만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천문에 관심이 있지 않은다면은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또 하늘에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을 찾아보래요. 그럼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게 북쪽에 있고 뭐 이러면서 찾는데 정작 볼 때는 저게 왜 국자야? 뭐 이러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별과 우리가 도형으로 만들어진 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별이 보통 오각형으로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꼭지점이 맞아요. 5개고. 그렇죠. 네. 그 5개의 그 꼭지점이 왜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원래 옛날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렸으니까. 서로 만나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별은 동그랄 거 아니에요. 지구도 동그라니까. 아, 그러네. 그죠? 태양도 동그랗게 그리고 달이야 뭐 이제 형태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리지만 별은 왜 그렇게 오각형으로 그릴까요? 왜 그래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요거 예전에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한 걸로. 그렇죠. 네. 그런데 아는 척한 걸로. 들켰어요. 네, 들켰어요. 약간 자, 민망하네요.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금성을 우리 네. 하늘에서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금성을 영어명으로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너스를 미의 여신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균형, 완벽함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태양계 주변을 비너스가 네. 금성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 모양으로 돕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완벽하다, 아름답다라는 부분을 거기다 한 거고 그래서 별이라는 표시를 거기에다가 와. 빗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어쩜 저렇게 그러면은, 많은 걸 알고 계시지? 예, 우리 우라 일단은 선생님? 그 별에 관한 네. 이야기 저희가 네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러브코치 1부 시작하자마자 네. 저희 시청자분 빨리 좀 만나보죠. 예, 네. 우리의 스타십니다. 예, 여러분 목소리 들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떤 고민 안고 저희 러브코치 전화 주셨죠? 제 고민이 두 개인데요. 예. 첫 번째는 최근에 남자친구랑 사귄 게 네.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그 남자친구한테 나는 냄새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요. 아, 냄새요? 예. 그 다음부터 냄새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네. 남자한테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면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연애를 할 수 있나 고민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들은 헤어진 후에 이별에 아픈 기간이 있다던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오. 그러면은 의외로 성격이 쿨하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본인은 정작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가슴앓이를 안 하지? 이것도 고민일 수 있겠네요. 심장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예. 자, 일단은 그러면 근데 그 냄새, 우리 예, 예. 냄새부터 짚고 가자고요. 그 냄새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사람들 남자들 왜 나는 호레비 냄새 같은 그런 냄새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처음 맡아봤는데요. 네. 앞 냄새도 아니고 발 냄새도 아니고 그 왜 여자들한테 흔히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이 남자친구한테 나는 냄새는 이게 남자 냄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맡아보고 그리고 되게 찝찝한 그런 냄새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원래 냄새에 약간 민감하신 편이신지. 네, 원래 조금 냄새에 좀 민감하기는 해요. 저기 외국인은 아니시죠? 아니요, 예, 예. 또 외국인 남성들한테는 또 이게 예. 아니 철희 씨한테는 향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네. 괜찮은데? 예, 저는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소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 저도 몰랐는데 결혼 전에 저희 신랑의 남자 냄새 이런 것들이 나긴 났었는데 결혼하고 서로 부부가 살을 섞고 살다 보니까 없어져요. 네, 둔감해진 그 게 아니고? 둔감해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 호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남자가 혼자 또 살게 되면 그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호랩이 냄새라 하잖아요. 근데 여자랑 같이 이 호르몬이 섞여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좋아하게 되면은 그 냄새조차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좋은 냄새로 그렇죠. 느껴지지 않나? 근데 그 냄새를 예. 맡을 정도면은 그 남성분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냄새에 관해서 내가 좀 이 냄새가 너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뭐 표현을 하셨다든가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말은 하지는 못했고요. 좀 자존심이 상할까봐. 예. 그렇지. 대신에 제가 뭐 좋아하는 뭐 남자의 향수나 이런 거는 선물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향기까지 다 그 냄새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다가 그게 제일 큰 단점으로 계속 느껴지니까 만나기도 싫고 더 가까이 하는 거는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하기 어렵지. 그죠? 부부 사이에도 힘든데 사실 저희 신랑도 담배 안 피다가 요새 담배를 또 피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요. 근데 여보 이렇게 자기 딴에는 애교 부리는데 그러면 제가 오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예, 예. 짜증나거든요. 싫어. 그렇죠. 자, 선생님, 요거 일단 첫 번째 고민이신 거. 네, 네. 요거부터 저희가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냄새라는 건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냄새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코라는 건 사실 기억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냄새가 난다 안 난다로 그 부분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뇌에 각인된 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주변에 없는데도 왠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냄새가 안 나도 나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에 대해서 이미 자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귀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참으려고 억눌렀던 게 더 크게 작용을 아마 하셨을 거고 이게 지금 반발심으로 그 뒤로 예민해진 게 아니고 내가 눌렸던 그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힘든데도 참아야 될 정도로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좋은 건가?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뇌리에 남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냄새에 대한 것 또는 그 기억에 대한 것들이 자꾸 안 좋게 떠오르면서 본인한테 다른 부분에도 아마 영향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랑 정확하게 사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5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5개월 동안에 어디까지 참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진다던가 약간 거리를 둔다던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 참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의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사귀던 분이니까 예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본인의 인내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디까지 참아보셨어요?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죠? 지금 냄새를 맡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죄송하지만 깊은 관계까지 가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있다.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네. 이럴 때 냄새가 나는데 그걸 본인이 억누르셨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얼마만큼, 어느 시간 동안 참으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일단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만나니까 네네. 그럼 만난 기간 동안 저는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게- 그 좀 사귀는 것 치고는 자주 만나셨을 걸 수도 괴롭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디까지 참으셨냐고 여쭤본 건데 네.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일단 헤어지고 나서도 슬프거나 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해방감 때문에 슬프거나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 되려 아우 냄새 안 맡으니까 살 것 같다 뭐 그럴 수 이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민감해진 부분이나 어찌됐든 떨쳐버려야 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린다면 네. 지금 사람이요.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우리 자기한테서 나는 냄새를 스스로가 못 맡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전달받았을 때 되게 심하게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냐면 뭐 좀 약간 이 밤에 뭐 이게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속옷을 요새는 많이들 청결하게 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에 다들 갈아입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속옷 냄새가 한 며칠 묵혀 있을 때 맡았을 때 진짜 심각하게 그 역겨움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나오는 냄새가 원래는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코나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기 냄새에 대해서 더 둔감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그 남자분이 풍기셨던 냄새나 또는 그것과 더 심한 것들에 자주 노출이 되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억을 좀 약간은 흐릿하게 만드시는 게 먼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로 요새
냄새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거 맡으시려고 많이 하세요. 뭐 허브라던가 아니면 아까 뭐 좋아하는 향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좋은 냄새 잠깐 맡을 땐 괜찮은데 또 기억에서 비슷한 냄새가 이제 느껴지면 더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하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너무 향기롭거나 본인이 남들이 볼 때 좋다고 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흐릿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허브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독한 방법을 써보시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치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새로운 분 만나셔서 더 예쁘게 연애를 하시면 되겠죠. 헤어질 말씀하신 때. 것처럼 네네. 냄새? 그 냄새 부분 때문에 제가 향수도 지금 2개나 바꾸고 집안에 있는 뭐 향초나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사들여놨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지금 그 향수는 지금 다른 분 줘야 되는데 그죠? 네. 못 쓰고 있는 거네. 그 왜 탐나세요 또? 그거 약간 탐나네요. 예. 일단 저는 몸에 냄새는 안 나거든요. 싱글이라는 거죠. 또 네. 게다가. 네. 즉석 미팅? 예, 살균 마스크 같은 거 있으면 요즘 살균 잘 돼갖고 냄새 잘 안 통한다 그러던데.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을 헤어지고 나서 딴 분을 만나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 지금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네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진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해방감을 좀 느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왜 나는 그 사람 정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안 아프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계세요. 해방감보다 이제는 이게 그 친구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너무 남자를 이렇게 고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자책이 느껴져서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 되게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신 거잖아요. 5개월 네. 동안이나. 그래서 근데 인연이 아니신가 봐요. 왜냐면은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암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액취증 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옆에 가면 이상하게 그 된장 신냄새 이런 게 막 나요. 액취증 때문에. 근데 와이프가 있어요. 그분도. 그럼 잠자리를 할 거 아니야. 근데도 이상하게 그 여자분은 못 맞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코가 안 본짝이 저는 좋으셔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냄새를 참고 만날 정도면. 예. 그러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5개월도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 같은 왜 경우에는 그분이 뭔가 매력이 있나요? 그 냄새 말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셨던 거죠. 잘생겼나? 예. 아니야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집안이 좀 돈이 있나? 궁금해. 왜 5개월씩 만났지? 이게 되려 궁금한데요. 어떤 매력 때문에 만나시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매력이라기보다 제가 나이가 36이거든요. 많은 나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만나신 건가요? 저 게스트분 아니요. 얘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남자친구는 굉장히 착하고 되게 선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빨리 싫어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는 또 아닌 나이라 제가 또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아보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런 분 만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진짜 네. 이게 사랑이 의무냐 아니면 진짜 진정한 사랑이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밥 안 먹어도 사랑이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저도 나이를 약간씩 먹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게 사랑이 그냥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받는 충격 예.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저희 그 전화 주신 시청자분, 네. 저희 오늘 게스트 심재욱 씨 어떠세요? 즉석으로. 예, 오늘 그 의상이 네. 예,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뉴욕타임즈 그 네, 약간 신문 안 느낌의 사셔도 돼요. 제가 예, 항상 예. 이 옷 입고 있으면서 이런 그 느낌 있는 의상도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시대요. 능력 있고요. 예. 우리 전화 주신 분보다 2살 많습니다. 냄새 안 나고요. 예. 자, 네. 예, 저희가 뭐 요거 시청자분 자, 고민 하나 더 네. 넣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 오늘 첫 네. 전화 받았는데, 자, 저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던 행동이 되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팁을 드렸어요. 네.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욱더 본인 치유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서요. 또 다른 좋은 인연이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되는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게 고민일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다 갖는 고민은 아니지만 네. 사실 본인이 있는 세라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좀 전에 여성분이 그랬잖아요.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 못하고 참았어요. 이랬는데 그 자존심 안 상하게 얘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재욱 씨는 똘똘하니까 우리 똘똘이 스머프. 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지금 저 고민이 조금 상쇄되는 게 나한테는 네. 저는 충농증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은 조금 공감대가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막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여자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냄새가 시각이잖아요. 그거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안 치워. 여자 제가 치우면 되죠. 아, 제가 치우죠. 괜찮네. 여자가 급한 거예요, 우리 재욱 씨는. 그냥 급한 거야. 더럽든지 냄새가 나든지 일단은 여자면 되는 거지. 아, 괜찮다. 그냥 뭐 냄새는 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만나시는 여성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그렇다고 전혀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남들보다는 네. 좀 더 낫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심재욱 씨가 네. 아직 그 싱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뵀을 때부터 이게 좀 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깔끔하시다고. 맞아요. 네. 예, 뭐 집안 정리도 정말 결벽증 있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성분들 이렇게 보실 때도 좀 눈이 좀 높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뭐 깔끔한 분이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렇지 않다 해서 내가 뭐 저분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냐. 일단 마음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제 결벽증 비슷한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닥이 깔끔한 게 좋으니까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저도 안 근데 하는 이제, 짓을. 예, 그걸 이제 우리 집에 온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저보고 미안하대요. 나는 왜 미안하지 했는데 왜 미안한 거죠? 머리카락이 이런 게 빠지니까 아니, 다니면은 인체 신비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보다도 네. 더 네네네. 그냥 다니면은 먼지 떨어지는 거고 머리카락 떨어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붙이셨어요? 욕하면서 붙이셨어요? 아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할 정도면 욕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뭐냐면 내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좀 편안하게 어지르고 놀다 이렇게 놀다 맞아.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래. 어머 머리카락 어머 먼지 계속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아니, 근데 앉아 그거를 있으라는 거지. 지금 그냥 제가 나가서 놀자 이렇게 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말하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의식 증후에 했을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하진 않아요. 아유. 근데 바닥이라도 그냥- 그 우리 집 바닥이 아니라 너희 집 바닥인 거죠. 근데 저는 네. 친구 집이나 이제 다른 집 가서도 네. 방이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치우는 그것도 스타일. 되게 신뢰되는 행동이에요. 그 집 아니 테이프 들었다는 가지고 얘기잖아. 다니십니까? 예? 가방에 테이프 아니 가지고 그 다니세요? 의미가 그 집에 테이프가 없으면 못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 집 참 예. 지저분하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몸소 말로 안 하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네. 네. 이게 지저분하다는 게 어디까지가 지저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면은 이건 지저분한 거 아닌가요? 곰팡이를 키울 수도 있죠. 아 욕실은 대부분 곰팡이로 곰팡이가 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곰팡이를 어디서 키워요? 아니 곰팡이는 욕실이나 습기와 햇빛을 좀 못 받으면 당연히 크는 자연적인 거예요. 햇빛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와도 곰팡이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버섯도 그렇게 자라니까. 맞아요. 왜 그런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세요? 네, 아니 저희가 아니, 너무 이게 정말 심재욱 씨의 이게 끼워 맞추기 얘기인데.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몰고 가는 게 저희가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전화를 냄새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 냄새 나세요? 아, 왜 이렇게 지금? 솔직히 충농증이라서 충질지 아니면 뭔가 지금 날 것 같은 근데 느낌이. 아니 제 친구가 또 충농증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집에 불 날 뻔했잖아. 불 냄새를 못 맡더라고. 그러니까 뭐 타는 냄새를 못 맡는. 그리고 건 이 있어요. 친구가 팥떡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서 웬 실떡이야 이러고 먹었는데 쉰 거예요. 어머. 그게. 근데 냄새를 못 맡으니까 먹더라고요. 그걸. 네네네. 잘 그럴 수 몰라요 있어요. 맛을. 미각. 전 그걸 몰라요. 거봐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네. 음식을 해놓고 나서 그게 신 건지 안 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된 음식도 그냥 모르고 먹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근데 같은 그 공간을 쓰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되게 깔끔한 척 해놓고 자기는 쉰 거 먹고 뭐하니 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미각을 방금 가끔 못 느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입맞춤의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못 느끼시나요? 그거는 또 틀린 거죠. 다른 음식 맛하고 예. 이제 입술 맛은 틀린 거죠. 네네. 가장 최근이 언제였나요? 그 맛을 느낀. 이건 또 기억을 더듬어야 되네요, 진짜. 예, 예.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저희 오늘 심재욱 씨가 네, 저희 지금부터 로봇 슬픈 얘기 들어가나요? 네. 지금부터 굉장히 슬픈 얘기 지금 들어가나요? 그 진땀 빼고 지금 계십니다. 입에 곰팡이가 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또 심재욱 씨 이야기 오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네. 네. 아, 별로 나눈 거 없어요, 지금. 예.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나누는 얘기 별로 없는데, 예. 뭔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진짜. 아, 그건 많이 하시고 계세요. 예. 아마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심재욱 씨가 지금 연예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SB 어쩌고 저쩌고 본부에서 뭐 S방송에서. 쑥대머리 헤이 뜨는 코미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죠. 아, 그때 근데 당시엔 크게 굉장히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 제가 굉장히 이게- 유행어잖아요. 뽕이 아버지 나올 때 얼마나 유행했었어 그때. 그렇죠. 한때는 진짜 네. 그때 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봉사활동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도 제가 가장 화려하게 살았을 때가 언젠가라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태안 이제 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예. 한 달 반 정도를 거기에서 제가 먹고 살면서 봉사하셨어요? 이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조금 활동을 했었던 이제 쑥더머리 끝나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떠본 적도 없고요. 늘 이 정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저렇게 확 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면 그 마음의 상실감이나 허무함이 어떨까. 왜냐면 지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옛날에 굉장히 부를 누리고 살다가 사업이 잘못해서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뭔가 사기를 맞아서 갑자기 망했다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소위 잘못하면 자살이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도 하시는데 이겨내셨단 말이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 자, 잠깐만요. 그 얘기는 네. 잠시 뒤에 듣고 일단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시죠? 네.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 좀 상담하려고요. 네, 아유,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여자친구와 지금 뭐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자친구와 헤어졌나요? 어떤 상황인 거죠? 아니, 잘 만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네. 클럽이나 나이트 가서 이제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어. 왜요? 근데 같이 가서 춤 춰주시면 되잖아요. 물론 같이 가줬죠. 네. 근데 같이 갈 때마다 네. 여자친구는 정말 뭐 이제 부킹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예. 춤을 출 때마다 이제 주변에 그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모이세요. 광란의 도가니 본인이 스타가 돼서 남자들이 삥 둘러싸일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춤을 추고 그걸 에너지를 푸세요, 거기서? 예, 그 정도로 그냥 제가 한 번은 그냥 앉아 있어 봤는데 예. 정말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본인이 주변에 감당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춤을 과하게. 어.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목받는 걸 가끔 즐기시는군요, 가면은 여성분이. 많이 다투거든요. 예. 아유, 저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성분 입장에서 물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물론 뭐 여자친구분께서 많이 이렇게 제재는 하시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러 거기를 가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래요. 여자친구 우라 선생님. 보니까 네네. 그 남자 문제로 제가 그 문제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서 처음에 만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고서 만났는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푼다 해서 같이 한 3-4번을 같이 갔는데 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여성분이 그렇다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춤을 좀 과하게 췄을 뿐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같이 될까요? 가실 정도면은 좀 마음 서로 배려 믿음이 많이 있으신 하시는 건데. 거예요. 예. 자, 근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솔직히 같이는 못 갈 것 같고요. 네네, 네. 그쵸. 너무 심하게 싸워서 갈 때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여자친구는 그러면은 갈 때 저한테는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마다 이제 원래 그게 있으니까 원래 그치. 나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끼리 가는 거하고 또 남자친구가 가는 거 또 틀리잖아요. 아유, 그럼요. 천지 차이죠. 완전 틀려요. 천지 네. 차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자친구가 무지막지하게 예쁜가 봐요.
그래요? 스타일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당연히 이쁘죠. 아니 나이트에서 주목받고 남자들이 에워쌀 정도면 굉장한 미모를 좀 갖고 있고 춤 실력도 갖고 있는 누구나 봐도 한 번씩은 이렇게 쳐다봄직한 그런 여성. 아니 솔직히 너무 이쁘시면은 춤을 잘 못 추더라도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난 안 모여? 아 미안해요. 아, 예. 예, 예. 자 어쨌든 유라 선생님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제가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나이트를 가시잖아요? 네네. 그 추는 춤이요. 네. 본인이 고안하시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흥에 겨워서 추시는 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요새 유행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좀 제대로 추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춤들을 많이 추시나요? 그런 유행보다는요, 제가 봐도 네. 일단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막 춤을 추는데 그 본인 스타일대로? 자꾸 무대를 올라가요. 지금 여기 남자분들이 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데 가셔서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무대를 자주 보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보죠.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가 조금 있다가 마저 질문을 하고 요거는 남자친구가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자, 여자분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무대를 올라간다던가 좀 과한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외에 다른 시간에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요. 정말로 저한테도 잘 하고요.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빼고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는 일상생활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예, 그리고 일주일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번 주는 좀 심했다 해도 한 3, 4일 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본인한테 정말 충실하시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남자분들이 할 정도의 그런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무대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스트레스를 풀 만한 장소를 같이 찾아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물론 있죠. 예, 어디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서로 좋아하는 공감하는 여자친구가 그 강아지라든가 이제 고양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로 길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밥을 줄 정도로 마음이 예쁜데. 네.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서로 막 공부를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춤추고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거지, 그것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스트레스가 사람이 어느 일을 하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그렇긴 한데 해소 방법이요. 죄송하지만 흡연하시나요, 지금 남자분은? 네, 합니다.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하잖아요. 아닌데요? 아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네. 그럼 나는 좋아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나는 피워라고 하면 여자들이 그러면 다른 걸로 풀면 되지. 왜 꼭 담배를 피워야 돼요? 그게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여자분이 춤을 춘다던가 어떻게 보면 격하게 운동을 하시고 사람들이 날 보면서 스스로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는 부분에서 희열도 느낄 수 있고 격하게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갖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그래도 뭐 이런 별거 아닌 거에 눌릴 정도가 아니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만족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생각할 때 걱정할 만한 취미를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양이나 개나 애견 카페를 가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뭔가 격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새 여성분들도 복싱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암벽 타기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제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든가. 예, 근데 운동은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등산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요 사실 이 어린 나이에 방송국에 데뷔를 해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못 다녔어요. 제재를 많이 당해서. 그래서 대신 춤추고 그런 걸 즐기고 싶어서 방송 댄스 학원에 다녔어요.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방송 댄스 똑같이 추고. 근데 그런 걸 한번 권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운동 안 하세요, 여성분? 네, 운동을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이것저것 한 번씩은 이제 운동을
해보면서 한 번씩 권유를 해보기는 했었어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 재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남자 입장에서. 저는 약간 예.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지방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고지식한 게 저는 있거든요. 예. 이분은 약간 더 좀 약간 현대적인데 얌전한, 약간 네. 더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여자친구가 나이트 같은 데를 좀 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또 저도 없이 그냥 간다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예, 아, 근데 그건 저도 그래요. 무대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정말 저 같으면은 너무 화가 나는 듯한. 그러면 그거밖에 풀 길이 없다라고 치면 우리 남성분은 여자친구분을 과감하게 그러면 헤어져 라고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절대 헤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죠. 네네. 이게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여성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유일하게 푸실 수 있는 탈출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네. 남자친구 입장에서 또 진짜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춤을 그렇게 추시는 게 너무 그 스트레스 그게 싫으신 거잖아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여성분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 친구들하고 그냥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되 단 이게 또 남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방치만 해두시면 오히려 여성분 입장에서 그게 또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갖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뭔가 이 여자가 내가 언제든 연락하면 받을 수 있겠지. 예, 요런 확실한 것에 룰을 좀 두 분께서 정확히 절충을 하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시되 언제든지 뭐 스마트폰이시니까 영상 통화를 걸 때는 받을 수 있게.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면 인증샷이라든가. 근데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나이트라는 한정된 장소가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지만 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영상 통화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 네. 정말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감시하는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싫어하죠. 짜증나요. 남자친구분께서 그 끝나신 시간에 혹시 여력이 되시고 좀 괜찮으시다면 데리러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혹시 데리러 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도. 근데 지금 하실 건 다 하셨을 것 같아. 네. 웬만큼 해 보셨는데 이제 여자분은 계속 가기를 원하고 해서 예.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은 좀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노래를 좀 틀어놓고 막 밖에서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좀 그거를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자분 심리를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지금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생각할 게 필요한 게 여자분이 무대에 올라가시거나 춤을 추시면서 스스로가 그런 열정을 표출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둘이 어디 가서 춤추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아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싱이라던가 우리 뭐 다른 부분을 얘기를 든 게 우리 탤런트 중에도 있잖아요. 복싱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국가대표도 되시고 맞아요, 그런데 있죠. 그렇게 뭔가 하이라이트를 받으시면서 이분이 또 해소가 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그 무대에 가서 춤추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 살아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나를 예쁘다고 한다. 여기서 이 사람하고 내가 꼭 사귈 거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날 바라봐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존재의식을 더 갖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만일에 나이트가 싫고 그 많은 남자들이 이분들처럼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싫으시다면 무언가 그 체력적인 건 소모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취미 쪽으로 좀 옮겨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예를 들어 등산은 좀 다른 문제예요. 등산은 천천히 걸어가잖아. 그죠? 친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주목받고 누구한텐가 사랑을 받으면서 네, 스트레스 네. 푸는 거는 충분히 처음에도 이해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네. 왜냐면 사람을 어느 정도 보면 파악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싫었던 게 저랑 같이 갔을 때 굳이 제가 그 무대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남자들이 주변에 올 걸 알아서 그걸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한다는 게 그게 그쵸, 당연히. 제 예. 입장에선 그냥 너무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부탁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나를 신경 안 쓰나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굳이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여자친구가 정말 본인이 다른 남자를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 그대로 내가 아무리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도 내 눈에는 그냥 너밖에 안 보여. 나는 내 남자친구 하나만 사랑해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 전에 여자분은 정말 본인만 사랑하고 본인한테만 해소가 되면 좋은데 아니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게 기분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내 여자친구도 어떻게 좀 바꿔줄 방법을 같이 더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네네. 제가 어차피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네네. 그러면요, 시청자분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방송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수하게 좋습니다. 계속 들고 기다리세요. 제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자, 저희가 생방송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잠시 쉬는 사이에도 이렇게 전화는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 연결해서 속 시원하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상담 직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속 시원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2번, 3번, 4번으로 24시간 내내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저희 심지옥 씨 함께하고 계시고 네, 정말 그 재밌는 이야기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네. 이 전화를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요거 1부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시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1부 요것도 쉬는 시간에 잘 이동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